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에 사는 78세 박선자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큰언니, 신평에 사는 올케 언니가 그런 데를 다니며 생활용품 등을 사오는 것을 볼 때만 해도 왜 저런 곳에 다니며 돈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내 자신이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도 원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은 출입금지입니다.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당진의 한 의료기 체험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가 늘 아팠기에 의료기 체험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할머니의 소개로 무료 생활용품을 준다는 곳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1,000원 한 장에 화장지, 쌀, 세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5,000원의 소고기와 생선을 팔았고요. 그러다 점점 값비싼 제품으로 이어졌습니다. 20만 원짜리 냄비,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 150만 원짜리 건강식품, 300만 원짜리 홍삼 세트까지. 할머니들은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서로 이거 샀네, 저거 샀네 하며 자랑하듯 이야기했죠. 사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갔습니다. 어머님 이 매트리스 한 번만 써보세요. 허리 아프신데 이거 쓰면 확 나아질 거예요. 이 홍삼은 특별히 어머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 다시 없을 거예요. 판매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을 보며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이런 쇼핑으로 잠시나마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 20여 년 전 내 이종사촌 복자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반가웠다. 어릴 적 함께 자란 사촌이었으니까. 명절 때면 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던 복자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온 복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자가 조심스레 꺼낸 말. 언니, 이번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 언니도 한몫 챙겨줄게. 처음엔 귀 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복자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땅을 미리 사두면 몇 달 안에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언니, 이건 진짜야. 내가 어떻게 언니를 속이겠어. 그동안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아. 그때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남편이 공직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전부였다. 1억이면 그때 우리 집에서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퇴직하고 나서 쓸 돈이었고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었다. 하지만 복자의 말은 달콤했다. 석 달만 기다려봐. 2배로 불려줄게. 언니,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 몰래 적금을 깼다. 은행에 가서 해약할 때도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앞섰다. 2배가 된다는 말에 현혹된 거다.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복자가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말들로 안심시켰다. 하지만 6달째부터는 연락이 뚝 끊겼다. 휴대폰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다.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복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보내고 나서야 나는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 1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였다. 이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적금 통장을 손에 들고 나타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남편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당신은 도대체 누굴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우리 노후 자금을? 식구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눈치만 보았다. 특히 미연이의 눈빛이 가장 아팠다. 그 돈이면 동생들 대학 등록금에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2년 전, 이번엔 남편의 사촌인 고모였다. 명절 때마다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와서는 좋은 곳에 투자하자고 말했다. 오빠, 좋은 곳 있어요. 저도 투자해서 매월 이자를 25% 정도 받아요. 오빠도 투자해서 노후 자금 늘려요. 이자는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니 나만 믿고 투자해요. 매월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을 보여주자 남편이 혹해서 바로 투자해버렸다. 이번에는 4천만 원을 날렸다. 이번에도 노후 자금이었다. 첫 3개월 동안은 이자가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회장이 구속되어서 자금이 막혔다고 하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 했지만 경찰에서도 고모에 대한 무혐의가 인정되어 받을 수 없었다.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던 약속도 거짓말로 얼버무려 버렸다. 남편이 돈을 보내라고 해서 한 건데 그렇게 동지간에게 2번이나 사기를 당하니 너무나도 허탈하고 야속할 뿐이었다. 이런 일로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밤에는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게 합니다. 전기세를 아끼자며 당신 누구요? 여기가 어디요?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가 이렇게 쇼핑 중독에 빠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시작한 쇼핑이 어느새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샀죠. 서랍과 장롱에는 쓰지도 않은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가득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채까지 썼습니다.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들어 또 다른 제품을 샀죠.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머님 이번이 마지막 특가예요. 이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져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샀습니다. 시내에서 그릇 가게 하는 김영자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녀들 몰래 고가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빚 걱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이순희 할머니는 홍삼과 건강식품 구매로 집 한 채 값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써보세요. 관절염에 특효예요. 이 화장품은 주름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이 친구 세트는 숙면에 최고래요. 어르신 치매에도 좋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한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추석 때였습니다. 둘째 수연이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쌓아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뭐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제 통장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활용품점 앞을 지날 때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이라는 걸
제가 직접 겪어보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1,000원만 내면 쌀, 화장지, 세제를 주었으니까요. 그곳 직원들은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예쁘신 분이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좋은 것 많이 있는데. 젊은 직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점점 멀어지는 남편 곁에서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판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1,000원에 많은 걸 주었어요. 다음에는 5,000원에 고급 소고기와 생선을 팔았죠. 그러다가 점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이 매트는 특별 할인 중이에요. 원래 5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에 모시고 가세요. 이 홍삼은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어머님들께만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300만 원짜리인데 반값에 드릴게요. 매주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은 100명 가까이 모였고 서로 경쟁하듯 물건을 샀습니다. 실제 구매 목록을 보면 전기 매트 200만 원, 홍삼 세트 300만 원, 건강식품 세트 150만 원, 황토 찜질기 80만 원, 침구 세트 100만 원, 마사지기 120만 원, 발 마사지기 90만 원, 공기청정기 180만 원, 건강 주스기 70만 원, 허리 교정기 60만 원, 이렇게 수천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대부분 실제 가치는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이었죠. 어머님,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 사가시는데 어머님만 이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너 마을 김순자 할머니는 카드로 500만 원을 정도 물건을 샀다가 이자를 갚지 못해 큰딸에게 들키기도 했죠. 마트에서 일하는 이순희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건강식품을 사다가 결국 3천만 원의 빚을 졌답니다. 지금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실제로 효과도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 홍삼은 시중에서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고 200만 원짜리 매트는 인터넷에서 30만 원대였죠. 하지만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현혹되어 통장 잔고를 다 털어가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이 화장품 써보세요.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 봐요. 우리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은데. 이런 달콤한 말들이 저희의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이 필요했던 거겠죠. 결국 저는 6개월 만에 신용카드 3장이 한도 초과되었고 사채까지 써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곳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할머니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 제발 이런 곳에 가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곳일 뿐입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네요. 추석 명절 둘째 수연이가 방 청소를 하다가 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장롱과 서랍에 가득 쌓인 물건들이 수연이의 눈에 들어온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나 많이.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들은 장롱 구석에서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가의 화장품들은 개봉도 하지 않은 채 상자째로 쌓여 있었고 여러 개의 마사지기와 찜질기는 사용 설명서조차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신 후였죠.
큰딸 미연이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하는 미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전부 얼마인 줄 아세요? 2년 동안 5천만 원이 넘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은행에 다니는 막내 기철이가 통장 내역을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카드깡까지 하셨어요? 이자가 30%가 넘는데? 이러다가 대출 빚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로도 빠듯하실 텐데. 이런 빚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이러셨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드시는데.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미연이의 눈빛이 가장 아팠어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큰딸인데 이제는 자신의 가정도 있는 미연이가 또다시 저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통장 관리할게요. 카드도 모두 해지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통장 관리까지 맡겨야 한다니. 하지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혼자였다면 저는 계속 그 늪에서 허우적거렸을 테니까요.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는 주말마다 장을 보러 데려가고 수연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다녔죠. 기철이는 틈틈이 찾아와 재정 상담을 해주었고요. 엄마, 이건 이미 3개나 있잖아요. 이번엔 다른 걸로 사요.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3만 원이면 살 수 있대요. 여기선 왜 30만 원인 거죠?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빚이 영원히 안 끝나요. 제가 계획표를 짜드릴 테니 꼭 지켜주세요. 미연이와 함께 장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왔는지, 얼마나 바가지를 썼는지,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산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기철이가 만든 재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년은 빚 갚는 데 걸린다고 했습니다. 카드 연체이자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자체 이자는 더 심각했고요. 어머니, 앞으로 3년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사셔야 해요. 저희가 생활비는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만 써주세요. 하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몰래 쇼핑을 하다가 자식들에게 들킬 때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새로 생긴 건강식품점에서 또다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미연이에게 들켰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무엇이 저를 이런 쇼핑 중독으로 이끌었는지 돌아보았죠. 알츠하이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을 보며 느끼는 외로움,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허전함, 누군가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절 쇼핑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미연이가 만들어준 가계부에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조금씩이지만 빚도 갚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세요.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곁에서 걱정해주는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 같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내에서 그릇 가게를 하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구매로 7천만 원의 카드 빚을 졌습니다. 자식들 몰래 고가 화장품을 사서 파는 일을 하다가
결국 가게까지 넘기게 되었죠. 처음엔 10만 원짜리 기초 화장품이었어. 그런데 점점 더 비싼 걸 권하더라고. 프리미엄 라인이라면서 세트로 200만 원, 300만 원. 정신 차려보니 빚더미였지. 마트에서 일하시던 이순희 할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홍삼과 건강식품을 사다가 결국 집 한 채를 날렸어요. VIP 고객이라고 특별 할인해준다면서 매달 200만 원씩 긁었더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 이제는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뒀어.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의 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어치의 건강식품을 샀다가 결국 둘째 아들 집으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갔대요. 판매 수법은 다 비슷했습니다. 오늘만 특가예요. VIP 고객님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이거 쓰면 관절염이 싹 나아요. 젊어질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사가세요. 어머님만 이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실제 제품을 살펴보면 300만 원짜리 홍삼 시중가 50만 원,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 인터넷가 30만 원, 150만 원짜리 건강식품 약국가 20만 원, 1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백화점가 30만 원, 80만 원짜리 마사지기 온라인가 15만 원, 대부분 시중가의 5배에서 10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있었죠. 복지관 사회복지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런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 제품 판매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어머님들이 자존심도 있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세요. 그러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만 1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딸에게까지 손을 벌리신 분도 계시고 새벽 일용직 노동으로 빚을 갚고 계신 분도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1점 처음엔 저렴한 생필품으로 유인, 2점 점점 고가 제품 권유, 3점 카드빚과 대출 권자, 4점 마지막 기회, 특별 할인 등으로 압박, 5점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 특히 안타까운 건 제품의 효과입니다. 300만 원짜리 홍삼을 먹어도 2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깔아도 건강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빚 걱정에 밤잠을 설치느라 더 아픈 분들이 많았죠.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르신들 용돈을 다 털어서 화장품을 사드렸다가 문제가 됐답니다.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병원에 가신 분도 계셨대요. 그래도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자꾸 가게 되더라고. 많은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결국 장사술이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더 이상 살 것이 없다고 하면 태도가 확 변했죠. 그동안 특별히 대우해드렸는데 서운하네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할머니들이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판매 업체들이 계속 생기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위험에서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깐의 위안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쇼핑으로 허비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게 가장 큰 후회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흘리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네요. 큰딸 미연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자란 딸에게 이제 와서 제 카드빚까지 떠안기다니. 판매자들의 수법도 이제는 훤히 보입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차갑게 대하더군요.
VIP 고객님이란 말도 결국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허영심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어머님, 자녀분들은 바쁘시잖아요. 건강관리는 스스로 하셔야죠. 남편분 병간호 하시느라 힘드시죠? 이거라도 드셔야 피부가 좋아지시죠. 관리 잘하시면 10년은 더 젊어 보이실 텐데. 이런 달콤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소외감,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고단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쇼핑의 늪으로 이끌었던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느끼는 외로움이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쇼핑으로 위안을 삼았나 봅니다. 판매원들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첫째, 무료 선물로 유혹합니다. 화장지, 쌀, 세제 같은 생필품을 거의 공짜로 주면서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었죠. 둘째, 작은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것만 사보세요.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셋째, 점점 고가 제품을 권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기회 다시 없을 거예요. 넷째, 경쟁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어머님들은 다 사가세요. VIP 고객님만 특별히. 마지막으로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자녀분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죠. 이제는 압니다.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다는 걸. 외로움과 불안을 물건으로 채우려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요가도 배우고, 원예 수업도 들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이런 활동들이 쇼핑보다 몇 배나 더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주말마다 미연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수연이는 아버지 산책을 도와주고 기철이는 재무 상담을 해줍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고 공원 다니자고 할 때면 그 어떤 명품백보다도 값진 순간입니다. 특히 좋아진 건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쇼핑 대신 남편 곁에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가끔 생활용품점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방에서 손주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미연이가 만들어준 가계부에는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없습니다. 대신 손주들 과자값, 남편 약값, 생필품, 구매 등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적혀 있죠.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허황된 곳에 돈을 썼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사랑, 이웃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허황된 쇼핑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수연이가 텃밭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쇼핑 중독에 빠졌던 제가 작은 씨앗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었죠. 엄마,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도 지으셨잖아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한 텃밭이 지금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걸 지켜보는 일은 쇼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을 줍니다. 특히 놀라운 건 남편의 변화입니다. 알츠하이머로 많은 것을 잊어가시지만 텃밭에서만큼은 또렷해지시거든요. 젊은 시절 농사 짓던 기억이 되살아나나 봅니다. 여보, 이거 언제 심은 거요? 고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 가끔은 엉뚱한 말씀도 하시지만 텃밭에 계실 때만큼은 평화로워 보이세요. 예전에는 집에만 계시다가 지금은 매일 텃밭에 나오시니 운동도 되고 햇볕도 쬐고 약을 덜 드셔도 편안히 주무시더라고요. 손주들도 자주 놀러 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이거 언제 먹어요? 작은 호미를 들고 텃밭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우리 텃밭 이야기를 듣고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걸 제안하셨어요. 지금은 5분의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선자 씨, 저도 예전에 쇼핑 중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재밌어요. 맞아요. 돈 쓸 일도 없고 수확할 때 기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치유되어 갔습니다. 쇼핑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빈자리를 이제는 땅을 일구며 채우고 있어요. 수확한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듭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비싼 반찬을 사다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 더 맛있네요.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손주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명품백을 살 때보다 몇 배나 더 기쁩니다. 미연이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생기가 돌아요. 맞아요. 쇼핑할 때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합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카드값 청구서를 두려워할 일도 없으니까요. 가끔 생활용품점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텃밭으로 갑니다. 땀을 흘리며 밭을 메고 물을 주다 보면 그런 유혹이 싹 사라지죠.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텃밭을 더 넓혀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쇼핑 중독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봄에 심은 작물들이 자라 열매를 맺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고 겨울을 준비하며 땅을 뒤엎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제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우리도 저 채소들처럼 끝까지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시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물건이 아닌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 통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쇼핑 중독, 사기 피해 등 노년층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